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자,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9편입니다. 벌써 동사의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드리겠습니다. 이 동사는 굉장히 또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사의 어떠한 개념들을 확실히, 자, 명확히 내 머릿속을 명쾌하게,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개념, 분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자,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사의 분류 중에서도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가 있어요.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이 뭐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에서. 그런데 정작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문장의 오형식 해서 그냥 외우지 않았나요? 왜 완전 뭐 자동사, 이게 완전히 뭔 것을 의미하는지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하는 이 모호한 이러한 개념 때문에 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여러분,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공부해 나가는 지혜로운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완전 동사는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동사다. 그러니까 나는 걸어간다, 나는 춤춘다, 나는 잔다, 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동사를 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불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없는 동사를 불완전 동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 비동사를 한번 봅시다. 비동사는 am, are, is, 뜻은 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다 라고 하게 되면 I am, 너는 이다, 그러면 you are 이렇게 되면 뭔지, 네 직업이 뭔지, 아니면 네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문장 자체도 안 돼요. 나는 이다, 너는 이다, 그는 이다, 이게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뜻을 전달했나요? 그렇게 안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없는 동사, 이 동사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완전 동사의 그러한 종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완전 동사의 어떤 뭡니까? 종류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리는 뭡니까? 완전 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어났다, 해가 뜬다, 그러면 the sun rises. 그 다음 나는 걸어간다, I am walking. 그 다음 나는 달려간다, 그럼 I run, sleep, dance. 이런 것들이 뭡니까? 완전 동사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동사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 동사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 이제 동사의 분류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동사의 분류에서 움직이지 않는 동사라고 해서 비동사, become 동사, 지각 동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비동사, become 동사, 지각 동사 등이 있는데, 자, 이 비동사, become 동사, 지각 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보라고요. 보. 그러면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개념의 분류는 뭐의 유무에 따라서? 보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 그 동사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강의 시간에 배웠어요.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불완전 동사에 대해서, 보호를 취하는 이 불완전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완전 동사다. 그냥 동사 하나만으로 남에게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 그 다음 그러니까 비동사의 뜻이 이제 뭐뭐이다 또는 뭐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become 동사 뭐뭇이 됩니다. 뭐뭇이 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각동사라고 얘기했고, 이 지각동사는 뭐뭐로 느끼다, 뭐 냄새나다, 보이다, 뭐 들리다, 이런 동사들이 이제 지각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완전 동사는 비동사, become 동사, 지각동사,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뒤에 요 세 가지 동사 뒤에는 보어가 오고,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명사가 될 수 있는 것들,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지? 명사, 형용사 파트에서. 그래서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로서 어떤 동사들을, 움직이지 않는 동사는 비동사, 비동사, 지각동사,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를 쓸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완전 동사의 어떤 개념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이거죠. 나는 철수다라고 하면 I am 철수. 난 제임스다. 그럼 I am Jame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명사로. 그 다음 나는 잘생겼다. 그러면 I am handsome.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이렇게 형용사를 쓸 수 있다. 우리 형용사의 용법 중에서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이 있다 그랬고, 이 서술적인 용법은 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가 움직이지 않는 동사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쓸 수 있다. 이거는 형용사 파트에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이 불완전 동사는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주고, 보어는, 자, 이 보어를 취하는데, 이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다.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여러분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네,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비동사, become 동사는 이렇게 명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지만, 이 지각동사는 형용사만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예문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또 자세하게 예문 따라 여러분이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불완전 동사, 비동사, become 동사, 지각동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비동사류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 비동사는 유지하다, 유지에 있다, 그냥 그걸 유지에 있다, 그 다음 remain, 남아있다, 그 다음 stay, 머물러 있다, 그 다음 앉아있다, 서있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는 이 정적인 동작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정적인 동작, 이럴 때 뒤에 어떻게 합니까? 뭐뭐인 상태로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자, 뭐만 보호로 취한다고요? 비동사는 명사나 형용사를 보호로 취할 수 있지만 이 비동사류, 뭐뭐로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비동사류는 형용사만 보호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예문을 보면서 왜 형용사만 보호로 취하는지를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예문들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시하는 동사를 사용하여서 영어로 옮기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그녀는 매우 슬프다 이랬습니다. 그녀는 매우 슬프다. 그녀는 she. 슬프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슬픈이라는 뭡니까? 형용사를 알아요. sad. 뭐뭐이다 라고 할 때는 이제 am을 쓰죠. 그래서 she is sad. 자, 비동사 다음엔
부사는 안 돼요. 부사는 보호로 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로 쓰면 안 됩니다. 슬프게 있다라고 해서 뭐 sad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동사 다음에 뭐요? 형용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he is very sad 이렇게 쓰지 sadly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비동사 다음에 서술적인 용법으로 형용사의 서술적인 용법으로 sad를 사용한다는구나.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날씨가 구름이 낀 상태이다. 그러면 상태이다. 그렇게 남아있다. 남아있다가 뭡니까? remain입니다. 그럼 날씨는 the weather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weather remains 이렇게 쓰고 그 다음 cloud입니까? cloudly입니까? 여기서 remain 한 다음에 뭡니까? cloudy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왜 없냐면요. remain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돼. cloud라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이 낀 상태로 남아있다. 구름이 낀 할 때는 cloudy y를 붙여야 돼요. 선생님이 실수. 네. 그 다음 그의 집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는 그의 집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이랬을 때는 그는 he 자 머무르다 라고 할 때 뭡니까? stayed 머물러 있었다니까 과거로 써서 그 다음 calm은 뭡니까? calm 이랬는데 이 calm은 뭡니까? 조용한 고요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럴 때 he stayed calm in his house 이렇게 써줘야지. calmly 조용하게 머무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remain이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정적으로 그냥 뭐니까 움직이지 않은 동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동사류로 취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형용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보호로. 네, 그렇구나. 그래서 calmly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에 자, 이 수능 문제로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개념을 몰라가지고 뭡니까?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냥 틀려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왜요? 내신 성적도 그렇지만 우리 수능에서 한 문제라도 맞고 틀림으로 해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내가 개념을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네, 그 다음 봅시다. become 동사류를 봅시다. become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되다라고 이제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get이라는 동사 나중에 get과 take를 선생님이 뭡니까? 또 따로 띄어서 한번 이제 get과 take를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여러분이 get이라는 동사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개념을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get이 진짜 너무 답답하게. 그래서 get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완전 동사입니다. 무엇이 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불완전 동사 무엇이 되다라고 보호를 취하면 무엇이 되다의 의미라는 거죠. 다른 것들을 또 취할 때는 이게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네,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 get이라는 동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grow. grow는 선생님 grow는 자라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 아이들이 자랐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무엇이 되어 가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grow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에 눈을 한번 봅시다. 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렇게 이 눈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눈이라고 했을 때 그 눈의 의미를 어떻게 이 주변에 또는 뭡니까?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뜻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지하게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get이라는 동사가 뒤에 형용사가 오면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다른 이 품사들이 오거나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부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 따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단어 외울 때 여러분이 그냥 한 의미만 그렇게 주구리장창 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해석할 때 또 애매하게 돼요. 이것이 뭡니까? 뭐 얻다, 받다 의미로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았는데 또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로 가졌으니 해석이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영어가 굉장히 싫어지는 거예요. 아, 짜증나, 진짜. 뭐, 포기해버려? 뭐, 이렇게 이제 되죠. 자, 여기서 뒤에 형용사가 오면 get이 무슨 의미라고요? 또 grow가 무슨 의미라고?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go. go는 이제 가다라는 의미인데 역시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가 돼요. 예문을 보면 이제 다 알게 돼요. 그 다음 come. 이것도 되다라는 의미가 돼요. 어떠한 구조였을 때,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 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턴은 선생님 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돌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뭡니까?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이 턴이 무슨 의미가 된다고요?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역시 뭐뭐로 되다라는 의미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ecome 동사는 우리가 명사, 형용사가 보호로 다 된다 그랬는데 become 동사류라 그랬어요. become 동사하고 거의 같은 뜻을 가지지만 어떻게 합니까? 명사나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떼버리고 그냥 형용사만 보호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를 보호로 취했을 때 이러한 동사들이 뭡니까? 무엇이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get만 나왔을 땐 되게 답답하죠. 그러고 선생님 여기서 그러고가 잘하다는 의미인데 여기는 왜 무엇이 되답니까? 네, 굉장히 헷갈리죠. 네, 형용사만 보호로 취한다. 자, 그럼 다음 우리말을 제시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영어로 한번 써보죠. 네, 영어로 써보죠.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편에 또는 다다음 편, 자, 미래의 어떤 편에 제가 이 비인칭 주어, 인칭 주어,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어두워졌다라고 할 때는 이 날씨, 명암, 시간, 요일 등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더 weather라고 해도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it이라는 이제 뭡니까? 이 비인칭 주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it gets dark. 여러분이 인칭과 비인칭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요것도 한 주제로 선택해서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그때 가서 자세한 개념을 알게 되고 알고 오늘은 그냥 it은 비인칭 주어다. 날씨, 명암, 시간, 요일 등을 나타낼 때 앞에다 그냥 it을 쓴다. 자, it gets dark라고 했어요. it은 그래서 해석 안 합니다. 비인칭이기 때문에, 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워졌다. 어둡게 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get이. 그 다음 2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창백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백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굴이 차츰 어떻게 합니까? 하얗게 또는 새파랗게 창백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의미로 grow를 쓴 거예요. 어떤 경우에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창백한이라는 형용사가 오면 앞에는 뭡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다 라는 의미가 돼요. Her face grew pale. pale이 뭡니까? 창백한. palely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pale 형용사를 씁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왔을 때 앞에 grow는 무슨 뜻이라고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 그 음식은 상했다.
그러니까 나쁘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o. 우리나라 말에도 이거 있죠. 야, 그 음식 갔어. 그냥 버려. 이렇게 됩니다.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했다는 얘기고 그것이 나쁜 상태로 되다라는 의미죠. 영어도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The food goes bad. 이렇게 되는 거죠. badly 안 됩니다. badly 부사로 쓰면 안 돼요. 형용사의 엘바를 쓰면 부사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나쁘게 갔다, 나쁘게요. 그냥 나쁜 갔다 좀 이상해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어떤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앞에의 동사들은 점점 더 그렇게 되다라는 의미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고우도 뭡니까? 그 음식이 나쁜 상태로 갔어, 됐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우가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이 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것이 그래서 이제 불완전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이 come이라는 동사도 뭐뭐이 되다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My dream comes true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되었다니까 came true 이렇게 됐어요. 자, 이 tru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형용사를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러한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보어가 되는 거고 이 보어는 자 명사나 형용사를 쓰는데 이 become 동사류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를 보어로 취한다. 요 법칙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비 온 후 추워졌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돌다라는 의미로 턴을 쓰지만 여기서 추워졌다라는 말도 뭐뭐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fter the rain 그 비 이후에 자 날씨 명암 시간 요일 등할 때 it을 쓴다 그랬어요. It turns cold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coldly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강조하지만 그 다음 네, 세 번째 지각동사류입니다.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특히 얼굴에 많이 있죠. 감각기관이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알지자에다 깨달을 각조죠. 그래서 깨달아서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감각으로. 자, 그 다음에 느끼다, feel, sound, 들리다, smell, 냄새가 나다, taste, 맛이 나다. 자, 이렇게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나는 느꼈다, 두려움을 이렇게 되면 안 되네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느끼는 대상, 행위 대상이니까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는 명사고요. 이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이게 뭐냐면 나는 뭡니까? 자, 뒤에 예문을 보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런 동사, 이 지각동사 뒤에는 이제 뭐만 보호로 취한다? 네, 형용사만 보호로 취한다. 명사 안 됩니다. 형용사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말을 제시하는 동사를 사용할 영어로 옮기세요. 자, 나는 그것은 아주 좋게 들린다.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굉장히, 그 음악 되게 좋게 들리는데? 음악은 들리는 거죠. 듣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음악은 들리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행위를 하겠지만 그렇게 내가 듣는 거고 이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t sounds great 이렇게 쓴다. great는 뭡니까? 대단한 이런 얘기죠. greatly 이렇게 또 쓰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장미는 냄새가 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미는 강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강하게 냄새가 난다. 우리 강하게라고 해서 강하는 strong인데 강하게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합니까? ly를 붙여야 되는 거 부사로 써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smell을 써가지고 roses smell strong 이렇게 쓰는 게 맞죠. strong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사 쓰면 안 됩니다. 형용사 써야 됩니다. 어떤 동사 뒤에? 비동사, become 동사, 지각동사 뒤에 뭡니까? 형용사 쓴다는 거. 네. 이 천은 부드럽게 느껴진다. 이 천, clothes.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좀 발음이 잘 안 되죠? 자, this clothes feels smoothly.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너 오늘 좋아 보여. 굉장히 오늘 멋져 보이는데, you look good 또는 nice.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 그거 나빠 보여. 자, 뭐로 쓰라는 얘기예요? seem을 이제 쓰라는 얘기예요. 자, 뭐뭐로 보이다라는 말이 look 다음에 look도 있지만 look을 가장 많이 쓰지만 seem도 뭐뭐로 보이다. 뭐뭐로 나타나다라고 해서 appear도 써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seem을 쓰라 그랬으니까 자, it seems bad 이렇게 되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나빠 보여. 영어로 어떡하지? 그거 뭐 it이라고 해요. 나빠 보여? 보여 어떡합니까? 참, 네, 산 넘어 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간단한 법칙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영어를 썼는데 이 영어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영어 할 때 진짜 답답해요. 왜? 법칙을 모르니까 내가 영어를 써놨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영어가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장문하라 그러고 그죠? 참. 자, 이렇게 정확한 개념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기 만무하고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 깨끗한 상태로 되어야 어떻게 합니까? 이해도도 높아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어의 개념들이 하나하나씩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완전과 불완전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 완전과 불완전은 이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하나만으로 그 뜻을 타인에게 완벽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완전 동사는 어떻게 합니까? 동사 하나만으로도 동사 하나만 가지고는 문장 자체가 될 수 없어서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보호라는 얘기예요. 그럼 동사 위주로 봤을 때 그런 보호를 취하는 이 동사들이 뭐가 있느냐? 비동사, become 동사, 지각 동사가 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분류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비동사류, become 동사류, 지각 동사류가 있어요. 그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종류들은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데 이 형용사가 왔을 때 자, 이렇게 뭐뭇이 되다 또는 뭐뭐로 느끼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없는 동사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참, 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이 완전과 불완전 동사를 확실하게 이제 구분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장 형식에 대해서 우리 문장 형식이 뭐냐? 문장의 오형식이 굉장히 뭡니까? 헷갈려요. 그냥 다 외워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장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무조건 길면 5형식이고 짧으면 1형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망해버려요. 자,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검색창에 어떻게 합니까? 아하 잉글리시라고 치게 되면 자, 여러분의 시리즈로 이게 영어 공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